나무가 살아온 이야기를 나무를 대신해 들려주는 사나이가 있습니다. 나무 칼럼니스트 고규홍. 일간지 기자였던 그는 올해로 14년째 이 땅의 오래된 나무를 찾아다니며 나무가 건네는 이야기를 글과 사진으로 엮어 세상에 알려왔는데요. 나무를 생태적인 관점이 아닌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체로 보기 때문에 나무 인문학자로도 불립니다. 나무와 사람의 행복한 동행을 꿈꾸는 고규홍 씨를 만나봅니다. 오늘 모여주신 방청객 여러분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분들이라는 얘기를 미리 들었습니다. 숲해설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긴장되는데요. 제목을 그냥 제가 나무와 더불어 산다는 것 이렇게 붙여봤는데, 정말 저는 나무를 찾아다니는 게 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이 나무는 몇 월에 꽃을 피고 열매는 얼마나 크기로 맺으며 우리 생활에 어떤 쓰임새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설하고 이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글을 쓰더라도 우리 옛사람들은 이 나무와 어떻게 살아왔다, 그래서 이 나무에 어떤 역사가 담겨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제목을 나무와 더불어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붙였고요. 뭐 많은 나무가 있지만 그중에 한 그루를 먼저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 귀여운 아이들이 나무를 쫙 둘러싸고 앉아 있는데요. 예, 재밌는 나무입니다. 저기 보시다시피 어느 초등학교에 있는 나무입니다. 전라북도 진안 평질이라는 곳에, 마령면 평질이라는 곳에 있는 마령초등학교에 있는 나무가, 예, 잎밥나무 맞습니다. 예, 잎밥나무예요. 잎밥나무고, 여기 학교 운동장 가장자리에 저렇게 있습니다. 저게 한 300에서 400살 정도 된 나무인데요. 저게 7그루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한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저렇게 7그루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저기가 약간의 동산인데요. 동산 전체가 잎밥나무 동산이었습니다. 그거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죠? 이 잎밥나무가 봄에 꽃 피는 나무 중에는 유난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벚나무, 벚꽃도 좋아하지만 벚꽃은 좀 아쉬운 게 있죠? 확 폈다가 확 지는. 예. 근데 잎밥나무는 개화기가 좀 길죠. 보름에서 한 20일 정도까지 계속 피어 있으니까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진짜 그렇게 길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참 좋은데, 저기 그 동산 전체가 잎밥나무 동산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그 어린아이들을 만나가지고, 얘들아,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니? 그랬더니, 알죠. 우리 학교 교목이에요. 딱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너네 이렇게 오래된 잎밥나무가 이 학교에서 이렇게 잘 지켜진 이유를 알아? 그랬더니, 그거 왜 몰라요? 다 알죠. 그래서 얘기를 쫙 해주는데 아주 또박또박 얘기를 잘해요, 아이들이. 옛날에 이 자리가 공동묘지였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공동묘지가 무서워서 잘 찾아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나무가 잘 지켜진 거래요. 이렇게 아이들이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긴 좀 특이해요. 공동묘지 중에 좀 특이합니다. 어떻게 특이하냐면, 진안 마령면 평지리 이 옛분들, 여기 사시는 어르신들은 요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기사리 이렇게 부르세요. 아기사리. 그래서 아기사리는 지방말이에요. 그 지방말. 그래서 아기사리가 뭔가, 그리고 이제 여쭤봤더니 사리라는 말이 바로 묘지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기 무덤인 겁니다. 아기 무덤. 그래서 아기 무덤? 도대체 이게 왜 아기 무덤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기록에 이제 특별히 있는 건 아닌데요. 근데 아기사리라는 거는 이제 기록에 있지만 거기에 왜 아기사리가 있었고 왜 잎밥나무가 있었는지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300년 전쯤에 우리나라의 사정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 지역이 어떤 데인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저기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거든요. 논농사 짓는 곳이에요. 옛날에 한 200년, 300년 전쯤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때 논농사를 짓는 분들, 농사 짓는 분들은 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이 주는 만큼만 먹는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늘이 비도 안 내리고 그러면 그냥 쫄쫄 굶고 보릿고개 이런 말, 보릿고개라는 말 없어진 게 불과 몇 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저 자랄 때만 하더라도 보릿고개라는 소리 참 많이 듣고 자랐는데,
그 300년 전으로 돌아가면 더 심했겠죠. 예.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보릿고개가 오고 이렇게 진짜 먹을 게 없던 시절이었으면 사람들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어른들이라면 소나무 껍질 벗겨서 죽 만들어서 그거로 먹고 먹을 게 없으면 어쨌든 먹고 살았어요.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어른들은 먹고 살 수 있는데 아기들은, 그죠? 젖먹이 아기들은 도리가 없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기는 엄마 젖을 먹어야 되는데 엄마가 송기죽이나 흙 파먹고 그 산모가 흙 파먹고 송기죽 파먹은 사람한테서 이 젖이 뭐 나오겠습니까? 나와봐야 그야말로 저 묽은 젖 한두 방울 똑똑 떨어지다 말고 그러겠죠. 그런 상황에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죽어가야 되겠죠. 굶어 죽는 거죠. 맑은 젖 한 방울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걸 쪽쪽 빨다가 아기는 엄마 품에 안긴 채로 차츰차츰 숨이 넘어갔겠죠. 예. 그 따뜻한 몸이 차츰차츰 차가워졌겠죠. 엄마는 이제 그렇게 아기를 자기 가슴에 자기 젖을 물린 채 아기를 이제 저 세상으로 보내야 되겠죠. 그러고 있을 때 아비가 있었겠죠. 그때도. 근데 아버지들은 요즘 아버지들도 되게 그렇지만 뭐 한마디 얘기나 하셨겠어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겠죠. 바라만 보고 있었지만 이제 아기가 이제 다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얘를 양지 바른 곳에 갖다 제대로 묻어주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기 무덤을 조그맣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가만히 앉아서 옛날 아버지들은 울기라 했겠어요. 제 아버님도 아주 무뚝뚝하기로 소문난 분인데 아버님들은 감정 표현이 서투니까 가만히 앉아 계셨겠죠, 그냥. 그러다가 이제 해 넘어갈 쯤이면 할 수 없이 내려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겠습니까? 그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죽은 아기 무덤을 놓고 발걸음이 안 떨어지겠죠. 그러다가 아버지는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그래, 나무나 한 그루 심어주자. 그리고 나무 심을 생각을 합니다. 그 나무 심을 생각을 하고 그 주변에 그렇게 많은 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비가 골라낸 나무는 이팝나무였던 겁니다. 그 이팝나무 한 그루를 그 아기 무덤 앞에 딱 심어주면서 아비는 어디 기록은 없지만 제가 상상하기에 그래요. 제가 상상하기에 그 아비는 기도를 했을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이런 기도 아니었을까요? 애기야. 살아서 입으로 실컷 먹지 못한 쌀밥, 이팝이 쌀밥이잖아요. 살아서 입으로 먹지 못한 쌀밥, 죽어서 영혼이 되어 눈으로라도 실컷 먹었으면 좋겠구나. 이런 기도를 아비는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팝나무 한 그루를 고이 심어주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에 정말 아기 무덤에서는 이팝나무 한 그루가 진짜 환장할 정도로 아름답게 꽃을 피우면서 그 아기가 그 이팝을 못 먹어서 죽은 아기의 혼을 달래는 그런 나무로 피어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기가 그 아기가 죽고 난 다음에 또 그 주변에 그런 일이 자주 있었겠죠. 옛날에는 있으면 그 아기 무덤 옆에 또 하나의 아기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거기에 이팝나무를 그 아비도 심고 또 지나던 나그네들도 그 사연을 듣고는 그래, 이 애기들한테 이팝나무 한 그루라도 선물하자고 이팝나무를 갖다 심고 하다 보니까 동산 전체가 이팝나무 동산이 된 겁니다. 정말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터없이 아름다운 동산인데 그 안에는 우리가 진짜 견디기 힘든 그런 슬픔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 동산을, 이 이팝나무, 그 아름다운 동산을 한 100년 전쯤에 이제 너무 저기 바라보면 아름답긴 하지만 우리 너무 슬프고 하니 갈아엎자. 그래서 그 동산을 갈아엎었습니다. 갈아엎어서 이제 평지를 만들었어요. 평지를 만들고 이 마을 분들이, 이것도 기록에는 없는 건데 역시 제 추측인데, 마을 분들이 이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럼 저렇게 갈아엎은 땅을 뭐 할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기들의 넋이 담겨 있는 그런 장소이니 아기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장소로 만들자 해서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게 지금 마령 초등학교예요. 그리고 그때 그 동산을 갈아엎으면서 그 많은 이팝나무들 중에 이건 우리의 너무 아픈 그 기억이 담겨 있는 거니까 다 베어내고 다 없애지만 없앤다고 사라지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중에 몇 그루만 요 가장자리에 있는 거 남겨놓자 해서 남겨놓은 나무가
제가 보여드린 지금 7그루의 그 입합나무들이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그냥 나무고 그냥 화려하게 꽃을 피워서 예쁘기만 하다 그게 아니라 그 예쁜 꽃 안에는 우리네의 살아온 역사들이 들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대표적인 나무다라는 생각에서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가 미처 몰랐던 나무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당장 나무에게 달려가고 싶어요. 예, 박근 씨는 어땠어요? 단순히 나무 이야기만 해주실 줄 알았는데 뭐 나무와 관련된 사람이라든지 관련된 이야기까지 다 하시는 걸 보니까요. 네. 정말 나무 인문학자라는 별칭이 참 잘 어울리세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이팝나무의 이야기. 그러니까요. 아우 진짜 눈물 났어요. 네, 가슴이 찡해요. 저도 네. 그 나무 그럼요. 보면. 예. 그 슬프디 전설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신문사 기자로 근무하셨죠? 네. 몇 년 동안 하셨어요? 한 12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12년. 네, 12년 하고 1999년에 어느 날 사표를 내고 그때부터 지금처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 그 좋은 직종을 사표를 그러니까요. 냈어요? 제가 그때가 40살 때인데요. 예. 그 40살에 그 사춘기였나요? 그냥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예, 그리고 이 뭔가 한번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 40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사표를 딱 내고 여기서 내가 더 머뭇거렸다가는 거의 정년퇴직해야 된다. 예, 평생 가야 되고 네네. 여기서 뭔가 인생의 전환점을 한번 좀 네네네. 좀 바꿔보고 싶었어요. 무턱대고. 그럼 결혼 안 하셨을 때 하셨잖아요. 40살인데 결혼했죠. 근데 아무 대책 없이 어떻게 누가 그렇게 동의를 해주셨나 그래? 그 동의가 쉽지는 않았겠지만요. 그럼요. 근데 제가 살아온 방식이 말린다고 그래서 듣지 않는 사람인 거 아니까 네. 그러니까 말려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예. 말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집사람이 이제 자기 직장이 있으니까 예, 당분간은 자기가 좀 이렇게 어렵게 좀 꾸려 나가고 그리고 이제 당신 제가 이렇게 노느라고 이제 그만둔 거 아니라는 것 정도는 인정을 하니까 예, 그러면 당신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서 이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설득 과정에서 네. 나무가 들어갔었나요? 아니요, 전혀. 그러니까 저도 그것도 아니고. 네, 저도 나무를 가지고 뭘 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고요. 예, 제가 이제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었어요. 제가 1999년에 이제 그 문화부에서 학술 담당 기자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 그때 이제 99년 지금들 기억하시겠지만 세기 말이니 뭐 밀레니엄이니 예. 새천년 이런 거 한창 그럴 때잖아요. 네. 예. 그때 제가 이제 취재를 다니고 할 때 주요 화두가 뭐였냐면 새천년에는 주로 어떤 거를 중심으로 이제 연구를 하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그 선생님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지난 세기 동안 우리가 성장 위주로 쭉 살아오느라고 주변의 자연을 희생시키기도 했지만 다음 세기는 분명히 자연을 회복하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길을 모색하는 그게 아마 우리들의 어떤 학문적인 화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거의 모든 학문에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왔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처럼 나무에 관한 뭘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없었지만 아마 뭘 하더라도 자연이라든가 생태 이런 쪽에 대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는 이제 막연하게 이제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두고 바로 찾아간 곳이 천리포 수목원이시라고요. 네. 저희들도 다녀왔어요. 한 1년 됐어요, 벌써. 예, 거기서 프로그램도 한번 하셨죠. 예. 저랑은 안 가시고. 다른 여자였나? 네, 거기서 2달간 묵으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사표를 내고 그 기자들이 이제 생활이 좀 이렇게 좀 번잡하잖아요. 만나는 사람도 많고 네. 연락할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정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조용하게 전화도 잘 안 되는 그런 곳에 가자. 그리고 처음엔 절집 이런 데를 찾아갈까. 그리고 이제 절집들을 찾아다녔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템플스테이가 이렇게 익숙하지 않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절집에서 잘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저를요. 그래서 어디를 갈까 이렇게 막 헤매고 있는 중에 여기 대전에 사는 제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천리포 수목원을 소개해줬어요. 그 게스트하우스 있어요 거기. 네네네. 예. 제가 그 2층 방에서 2달을 그냥 그러셨어요. 살았습니다. 오. 예. 그러면 거기에서 나무에 눈을 뜨게 됐습니까? 나무에는 아직도 눈을 못 떴고요. 아직도 눈을 못 떴고 예. 이제 나무를 이제 가까이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서. 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게 뭐 많은 무슨 뭐 세간살이 같은 걸 가지고 가면 예를 들면 책을 많이 가지고 가거나 컴퓨터 이런 거 가지고 가면 바깥에 안 돌아다니고 앉아서 책이나 보고 컴퓨터나 가지고 이러고 그럴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그냥 눈 뜨고 할 일이 없으면 그 수목원 산책하는 게 일이고. 하는 일이고요. 근데 저녁 때 되면 거기 앞에가 바닷가거든요. 아시죠? 예, 예. 그래서 그 바닷가에 나가서 해지는 그쪽으로 해가 지거든요. 네, 그 해지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냥 그야말로 아주 전형적인 무의 도시의 날을 2달을 보낸 거예요. 예. 이제 그러고 있는 와중에 그때가 이제 11월, 12월 요때거든요. 그러니까 겨울, 초겨울이죠. 예, 예. 근데 이제 그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거기 이제 나무가 온갖 종류의 나무들이 참 많이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목련이 그 겨울에 피었어요. 겨울에요. 네, 겨울에. 목련은 봄. 네, 요즘에 이제 한참 예, 예. 피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그 목련이 겨울인데 더군다나 그날 눈이 오는 날인데 눈이 쌀랑눈이 내리는데 목련이 아주 탐스럽게 피어 있는. 백목이에요? 네, 백목련이요. 어. 근데 그 목련은 좀 특이한 게 이 하얀 목련이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터무니없는 생각인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지난 12년 동안 제가 사람 이야기를 찾아다닌 신문 기자 생활을 했잖아요. 예. 이제 그때 그 나무를 보니까 얘가 분명히 사연이 있으니까 지금 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느닷없이. 왜 겨울에 펴요? 예, 그래서 내가 그동안 사람 사연을 그렇게 캐러 다녔으면 이제 좀 나무 사연을 좀 캐러 다닐까? 그때 생각을. 백목이 눈 뜨게 했네요. 네, 그런 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무와 함께 이제 제2의 인생을 살기로 결심을 하셨고 네. 제가 좋아하는 나무가 목련입니다. 그러세요? 목련이고 층층나무 좋아하고요. 네. 층층나무 좋아해요. 이 책에 저 글쓴이 소개하는 걸 딱 한번 보세요. 목련을 좋아하는 고기홍입니다. 그래요. 예. 저도 목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집에 나무 많아요. 많으세요? 예. 막 여기저기서 얻어가지고 심으면 욕심은 많아가지고. 그 매화꽃이 피었을 때 혼자 보시면 안 돼요. 예. 그래요? 벗들을 불러가지고 매화음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매화꽃 그늘에서 한 잔을 이렇게 하셔야 그게 저- 매화를 제대로 보시는 겁니다. 어사화 있잖아요. 네네네. 어사화 하나 딱 이래가지고 시중에 그거 마시면요. 매실주도 마시면 그러게요. 예. 저도 불러주세요. 이렇게 시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진짜 아름드리 나무들이 보이잖아요. 네.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잖아요. 그 고선생님도 직접 그러셨죠? 저 지금도 잘 몰라요. 예. 근데 어떻게 그 나무에 대해서 알고 정보는 어디서 찾고 그러니까 그 정보가 없어서 그 정말 찾아다니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이제 나무 구별을 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진짜 제가 식물학을 전공하지 않다 보니까 네. 나무 구별도 어려웠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사진을 세밀하게 찍어놓고 네. 가져와서 늘 식물도 가면 갖고 다니긴 하지만 거기서 구별이 잘 안 되면 예. 가지고 와서 전문가들한테 사진 보내서 물어보고. 물어보고 예, 뭐 그런 작업들을 거치는 거죠. 예. 처음에는 그렇게 힘든 그치고 예, 근데 재밌더라고요. 그 하나하나 이렇게 깨우쳐가고 이렇게 예. 그 공부하는 재미가 예. 이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게 생각보다는 재밌었어요. 예, 나무 답사는 이제 어떻게 떠납니까? 아까- 어딘가에 뭐 좋은 나무가 있다는 어떤 말을 들으면 바로 곧 떠나십니까? 물론 그런 얘기가 들리면 바로 떠나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발끈을 저절로 나도 모르게 메고 예. 아무 때나 이렇게 떠나는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카메라를 딱 눌러내고요. 네, 네.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제가 지금 16년째거든요. 나무 찾아다니는 게. 예. 지금은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겨서 예.
언제쯤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이렇게 대충 짐작이 다 잡히는데요. 예. 그 사실 처음에는요. 어디에 어떤 나무가 있다는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겠죠. 예,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어디쯤에 가면 있겠지라는 그런 추측, 예. 그런 걸 가지고 무작정 다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글에도 그런 얘기 많이 썼습니다만 제 답사에 5할은 헛걸음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거의 헛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예. 여기는 오래된 집이 있고 오래된 무슨 유적도 있고 하니까 분명히 그 잘 보존되어 있으니까 옛날에 큰 나무가 있었겠지라고 갔는데 한 그루도 없거나 아니면 가고 나서 보니까 가기 한 달 전쯤에 이미 죽어서 배원했다거나 아이고. 그런 아쉬운 일들이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어요. 그렇겠네요. 예. 뭐 경비가 그 만만치 않겠는데요. 네. 기름값만 100만 원 정도. 얼마요? 100만 원 정도 한 달에 평균 든다고. 한 달에 맞나요? 기름값이 100만 원이에요? 네. 그 정도는 듭니다. 디젤 차 타고 다니세요. 아, 디젤 차예요. 디젤인데도 그렇게 드네요? 경유로? 네, 경유로 100만 원 정도를. 와, 그건 진짜 그 대단한 차 여행인데요. 네. 주로 관심 대상은 오래된 나무들을 위주로 찾는다. 네, 네. 그런 말씀을 제가 봤습니다. 네.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앞에 제가 강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나무가 언제 꽃 피고 언제 열매 맺고 어떻게 쓰이고 이런 어떤 목재로서의 가능성 뭐 이런 거에는 제가 전공도 아니고 예. 그 분야를 전공하신 선생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 선생님들이 하시는 분야고 저는 이게 나무가 아까 오프닝 할 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뭐 100년, 200년, 1000년도 네. 사는 거. 그렇잖아요. 나무는 1000년도 살고 지금 1000년 된 나무가 앞으로 한 1000년을 더 살지도 모르잖아요. 예. 벼락만 안 맞으면. 예. 근데 그런 나무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이 나무 곁을 스쳐간 사람들이 다 있겠거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나무를 처음 심은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심었을까? 그런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식물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의 몫이 아니라 저처럼 예. 제가 기자 출신이고 하니까 이렇게 취재하는 사람들의 몫이고 예. 어쩌면 인문학적인 생각을 좀 더 이렇게 먼저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예. 저는 가능하면 그런 그 식물학 전문적인 이야기는 그 선생님들이 하시게 하고, 예, 저는 그런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오래된 나무들이 그런 사연이 많이 숨겨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찾아다니는 겁니다. 아유, 뭐, 저희들한테 이제 크나큰 소중한 길라잡이가 되신 거예요. 1호 나무 컬러니스트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나무 사연을 캐기 위해서 다니면 그 동네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도 좀 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니 처음이 아니라 뭐 지금도 그런. 아, 정말요? 왜 저를 아셔야 그렇죠. 저를 모르는 마을에서는 그럴 때도 많습니다. 근데 예.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주 직사 대접을 받고 전 할머니들이랑 노는 게 아주 지금 익숙해서 잘 놀거든요. 그래서 한참 놀다가 오곤 하는데 때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그 절집 같은 곳, 예. 절집 같은 데는 문화재 보존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문화재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근데 나무는 되게 어디 있냐면 절집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절집 뒤편에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는 저 혼자서 카메라 뭐 이렇게 트라이포드 뭐 이런 거 메고 남들 안 가는 뒤편으로 골목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절집 문화재가 많은 절집은 다 CCTV로 다 감시하거든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시거든요. 어허. 근데 제가 저 사람 안 가는 데로 막 들어가니까 네. 쫓아오셔요. 오죠. 예, 그리고 뭐 하는 사람이냐?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저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어느 한 곳에서는 그 고택인데 그 99관집 고택인데 거기에 나무가 혹시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담장 둘레를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막 보니까 진짜 도둑놈처럼 당연하죠. 그런 경우는 종종 많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있었습니다. 책도 참 많이 내셨어요. 네. 몇 권 정도나 되나요? 권수로 따지면 참 많아요. 한 20권이 좀 넘을 겁니다. 야, 아이고. 근데 제 책이 뭐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이런 건 아니고요. 한꺼번에 많이 팔리는 책은 아닌데 꾸준히. 계속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많이들 아껴주십니다. 그렇죠. 그 맛에 제가 더 열심히 다닙니다. 아, 저부터도 욕심이 나는데. 이 눈길이 가는 게 전국의 나무 지도를 그려놓으셨어요. 네. 예. 어떻게 보면 여행 안내서처럼 이제 썼는데요. 네. 그러니까 코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 한 코스에서 처음에는 제가 한 코스에 4개에서 5그루 정도의 나무를 찾아볼 수 있게 코스를 이렇게 그야말로 그 인근 코스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걸 이제 모아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세상에. 이 사진은 전부 다 직접 찍으신 거예요? 네네. 와. 아주 첩첩산중이고. 네, 그건 지리산이에요. 지리산 금대암이라는 암자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키가 큰 전나무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야. 전국 방방곡곡 안 달리신 곳이 없어서 이 사진을 다 직접 찍으신 거예요? 네네네. 그 참 대단한 작업인데. 그런데 그 충청 지역의 부여 쪽에 가면은 네. 이 근사한 사랑나무가 있다고. 사랑나무요? 네. 네. 그건 너무 유명해가지고요. 네. 특히 사진 찍는 분들이 굉장히 아끼는 곳이고요. 드라마 촬영지로도 아주 유명한 곳인데요. 백제를 무대로 한 그런 역사극에서는 역사극을 찍을 때는 저기서 촬영을 많이 해요. 네. 여기가 성흥산성이라는 산성인데요. 이 산성은 그리 높지는 않은 성흥산이란 산이 그리 예. 높은 산은 아닌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성을 쌓고 지금 성의 그 흔적은 돌담만 약간 흔적이 남아 있고 성 전체는 좀 이렇게 다 무너진 상태인데요. 거기 이게 유금필이라는 장군이 옛날에 여기에서 그 백제 그러니까 뭐죠? 그 고려 개국공신인 분이 여기에서 활동을 하셨대요. 그리고 그 유금필이라는 장군이 여기에 머무르실 때 이렇게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예, 흔히 지팡이죠. 지팡이를 쫙 꽂았는데 그랬더니. 그게 지금 나무가 됐다 이런 전설이 있는데요. 네. 뭐 그런 전설은 둘째치고라도 아까 보셨듯이 정말 풍광이 아름답습니다. 예. 네, 그래서 거기서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보면 저 전망이 굉장히 좋거든요. 나무에도 각각 사연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좀 별난 나무도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신기했던 게요. 호적이 있는 나무가 있고요. 네? 재산을 가지고 있는 나무도 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유산 뭐 받았나요? 물려받았나? 상속 받았나?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나무가 어떻게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셨어요? 재산 가졌으면 상속받게 더 있어요. 예, 예. 그 우리나라에는 진짜 제가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옛분들이 진짜 나무를 자식처럼 혹은 조상처럼 정말 사람처럼 이렇게 아낀 사례들을 예.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런 호적을 갖고 그 호적을 가졌다는 얘기는 지금으로 따지면 주민등록번호라는 게 나오기 전에 호적을 가졌으니까 만약에 지금처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시절이면 그 나무들도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뭐 600624 뭐 이거 딱 갖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나무가 우리나라에 세 그루가 있습니다. 예. 세 그루에. 예, 예. 세 그루나. 예,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이제 가장 최초로 재산을 가지게 된 나무가 경상북도 예천 감천면이라는 곳에 있는 석송령이라는 나무인데요. 네. 그건 소나무예요. 소나무 600년 된 소나무인데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이 친구라고 하면 안 되죠. 600년이니까요. 아이, 그럼. 어르신이. 이 어르신께서 가지고 있는 재산의 규모가 땅으로 따지면 2,000평. 예, 제가 요즘 단위를 잘 모르겠는데 옛 단위로 따질 때 2,000평 정도가 됩니다. 어머. 예. 그리고 2,000평을 가지고 또 이제도 잘하셔요. 그래서 그 땅에 그러니까 이 마을 분들이 그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짓게 하신 다음에 거기서 일정 정도씩 소득을 거두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통장을 갖고 계십니다. 이 어르신께서. 네. 그 통장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저축예금이고 하나는 정기예금이에요. 세상에. 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수시로 이제 생기는 돈은 저축예금 통장에 집어넣고 네. 정기예금 통장에는 기금처럼 이제 돈을 딱 넣어놓으신 다음에 거기서 일정 정도 1년에 한 번이나 이렇게 돈을 받으셔가지고 그 돈을 뭐에 쓰시냐면요. 마을 아이들 장학금을 줍니다. 네. 그래서 석송령 장학금이라고 되어 있고요. 좋은 일을 하시네요. 네. 누가 찾아가가지고 내가 아들이요 하는 사람 없나? 내가. 그 재산 물려받게요. 네. 저랑 똑같은 생각 하시네요. 네, 그런 나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그 재산을 가진 게 1930년대고요. 이야, 기가 막히네. 예. 저는 한 가지 또 인상 깊었던 게요. 이 고규홍 씨의 노력으로요. 천연기념물이 된 나무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거 뭐 별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매일 돌아다니니까 이 우연히 보게 되는 나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나무들 중에
아직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나무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예. 뭐 학자니 이런 분들은 바쁘시기도 하고 바깥에 있는 거를 저만큼 많이 보시기는 어려우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저는 오래된 나무를 집중적으로 찾아다니는 거고 학자분들은 작은 나무, 큰 나무 다 보시는 거니까 저는 오래된 나무에 관한 한 뭐 좀 비교적 많이 보는 편이죠. 예.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보게 된 나무들을 문화재청에 이제 알리고 해서 이제 천연기념물이 된 게 있는데요. 그게 전나무인데요. 저거는 예, 경기도 화성시 전곡면 서신면 전곡리라는 곳에 있는 물풀의나무인데요. 네. 아, 저 물풀입니까? 예, 물풀의나무입니다. 근데 이 물풀의나무가 이 나무를 제가 찾아내기 전까지는 저 경기도 파주에 있는 물풀의나무가 천연기념물이 하나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나무는 한 150년 정도 됐고 키도 한 15m 정도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나무는 키는 한 25m 되고 나이는 한 350살 정도 되는 거니까 기존의 학계에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오래됐고 훨씬 큰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찾고 그 문화재청에 이걸 천연기념물로 지정해달라고 제가 이제 직접 신청을 넣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전문가들께서 와서 보시고 그리고 마침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된 나무고요. 그리고 제가 요거 말고 또 이제 감나무인데요. 예. 감나무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감나무가 있어요. 저도 그 나무를 처음에 봤을 때는 감나무가 저렇게 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큰 감나무였는데요. 예. 경상남도 의령에 있는 백곡리라는 곳에 있는 감나무인데요. 예, 그것도 지금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는데 이겁니까? 예, 근데 이게 지금 많이 상했어요. 이게 네. 지금 가지가 많이 상해서 지금 잘라낸 자국들이 지금 예. 자세히 보면 보이시는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저렇게 잘라내지 않고 좀 무성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이 나무를 마을 분들이 베어내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왜냐면 감이 안 열려요. 감나무인데 감이 안 열리니까 네. 이 감이 안 열리는 감나무가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럼 마을 어른들이 이거를 이제 벨까 말까 그러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아이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크니까 이게 줄기 부분인데요. 너무 크니까 마을 어른들이 벨려면 이게 일이거든요. 예, 너무 큰 일이거든요. 그리고 머뭇거리고 있는 와중에 예, 제가 이 나무를 제 책에 이제 소개를 하고 예.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정말 알리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리고 어느 그 공중파 방송에서요. 예. 이거를 가지고 이 나무의 1년 4계절을 촬영해가지고 무슨 스페셜 다큐멘터리를 한번 촬영해서 나가기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세상에 알려지고 그래서 마침내 이것도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어요. 이거는 제가 지정 신청을 한 건 아닌데 아하. 이제 알리는 거를 제가 했다고 해야 될까요? 이거 그렇죠. 제가 오늘 너무 이렇게 건방을 떨고 앉았는데요. 예, 업적입니다. 몇 년입니까? 저 나무는 40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예, 400년 정도 됐고 굉장히 커요. 근데 진짜 가보고 싶으시네 예, 또. 이 굵기가 한 2알음, 3알음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감이 안 열린다. 감이 안 열려요. 그만큼 생산을 많이 했죠. 네, 그동안에.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뭐 야 피곤하다. 그 배불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 어느 날 자고 나니까 예. 소나무가 아름들이 소나무 안에 있었는데 눈 뜨고 보니까 하룻밤새 없어졌어 소나무가. 정말요? 이게 웬일인가 했더니 그 앞 마을에 사는 사람이 예. 저 군불 뗀다고 가져갔어. 예, 잘라버렸어. 아니 군부를 뗀다고 가져가요? 예. 참나. 아니 기가 진짜 허참이야. 어처구니네. 이거 뭐 어처구니가 없네.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예, 어처구니 없네.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시골에서 옛날에 그래서 함부로 그 나무를 베서는 안 되는 거다 해가지고 이제 요즘에는 많이들 달라졌지 않습니까? 네, 그거 많이 이 달라졌죠. 벌목하는 것도 어디 함부로 못하죠. 아니 그럼요. 요즘 잘못하다는 거 법적으로 걸릴 거예요. 그럼요. 예. 네. 천년기념물이 된 이후에 나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예, 그 얘기는? 그건 정말 신비로운 이야기인데요. 예. 저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건데 아까 그 보여드렸던 물풀의 나무요. 네. 그 나무가 이제 그 나무 바로 아래 이 마을이 있었는데 마을이 지금 다 없어지고 딱 집 한 채 있어요. 살림집이요. 그리고 그 집에서 그 어머님이 60년을 넘게 사셨대요. 시집 오셔가지고 계속 그 집에서만 살고 계신 거예요, 지금요. 예. 그런데 지난 60여 년 동안 그 나무에서 꽃이 피는 거를 한 번도 못 봤답니다. 네. 꽃이 한 번도 안 폈대요. 그랬는데
최근에 2번 폈대요, 2번. 그래서 아니 2번 언제 폈습니까? 사실 그런 고목에서 꽃이 필 수도 있긴 있거든요. 예. 아까 말씀하신 그 다 죽어가는 거에서 막 뭐가 올라오고 예. 그런 것처럼 필 수도 있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언제 폈는데요? 그리고 좀 무심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아주 또렷이 기억하시는 게 연도를 정확히 말씀하시더라고요. 2004년하고 2006년에 꽃이 피었대요. 네. 2년 토로. 딱 2번 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나중에 와가지고 살펴보니까 예. 이게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면 제가 저 나무를 그 물풀의 나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 신청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처음 찾아갔을 때도 주변에 이렇게 덤불이나 이런 게 덤불지고 그래가지고 가까이 다가서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은 나무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제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버려진 나무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던 상태였는데 제가 딱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자주 찾아갔어요. 자주 찾아갔고 그 천연기념물 지정 신청을 제가 그 문화재청에 지정 신청을 하고 난 뒤에는 이 나무에 관한 자료를 문화재청에 보내기 위해서 자주 찾아가면서 심지어는 길도 냈어요. 제가 낫 가지고 가가지고 옆에 있는 덤불 쳐내고 예. 이래서 예. 길도 내고 가서 만져주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그게 언제냐면 2003년 가을부터 겨울까지예요. 아하. 그리고 나서 2004년 봄에 얘가 꽃을 피운 거예요. 야, 예. 화답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동안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얘가 사람을 그리워했을까. 외로웠겠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뭔가 생명체를 그리워했던 모양이에요. 예. 그리고 자기를 좋아서 이렇게 막 찾아오는 누군가가 있는 거를 아는 거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꽃을 피운 거예요. 2004년 봄에. 예. 그러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2003년에 지정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무 한 그루를 제대로 보려면 2년에서 3년 걸린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배정이 되면서 저 나무를 정밀 관찰을 시작을 하셨어요. 예. 제가 지정 신청한 거가 정말 맞나? 좋은 나무인가 아닌가? 천연기념 지정해도 되나 안 되나를 보려고 전문가들이 저길 가셨어요. 그렇게 3년을 조사를 하셨어요. 예. 3년을 조사하시고 마침내 2006년 4월에 네. 천연기념물로 지정 완료했어요. 완료. 그리고 5월에 꽃이 소름 끼치네. 네. 그렇게 2번 꽃을 피웠다는 거죠. 예. 와. 함부로 베면 안 되고. 안 되죠. 가지 하나 꺾으면 안 되고. 네. 아까 강연도 중에 솔잎 하나 주스도 안 되고. 3대가 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유. 대전에도 고기용 씨께서 아끼는 나무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답사를 다녀오셨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 현장을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네. 함께 가보시죠. 보시죠. 대전시 괴곡동의 한적한 농촌 마을. 나무 칼럼니스트 고기용 씨의 각별한 사랑을 받는 나무가 바로 이곳에 있다. 대전시에서는 아마 그 기념할 만한 그런 나무예요. 이 느티나무인데요. 저 나무 제가 자주 찾아보던 나무인데 이제 봄 되고 그래서 잎이 났나 그러고 왔는데 멀리서 보니까 아직은 뭐 잎이 제대로 나지 않았네요. 들뜬 발걸음으로 고기용 씨가 찾아간 나무는 바로 마을 어귀를 지키는 느티나무. 이곳을 지나는 모든 이를 품을 만큼 너그러운 자태로 서 있다. 나무와 눈인사를 마치고 카메라를 꺼내는데 나무의 나이는 680살 정도. 마을에선 해마다 7월 7석이면 이 느티나무에서 동제를 올렸는데 오랜 세월 마을의 쉼터로 함께 해온 귀한 나무를 나라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주기도 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나무 구경하러 왔어요. 네. 아주머니 여기 사세요? 네. 이 동네? 네. 예. 저 집에 살아 저기 왜 오지? 나무 가지고 우리 나무에서 당산제를 좀 지내신다고 알고 있어요. 아 이거 정부에서 시사 지내고 그러는데 이제 그전 안 그러던 주민들에게도 이 나무는 마을의 큰 자랑이다. 하셨잖아. 마을에서 그냥 저 집에서 아이 보면 좋지 뭐 뭐도 좋다고 이리 이사하고 싶다고 와서 놀아보면 좋은 게 이리 이사하고 싶대 사람들이. 그냥 나무 하면 이렇게 쉰다는 느낌 딱 들잖아요. 그 감정을 뭐라고 딱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오래된 나무들 보면은 이렇게 딱 말은 안 나오지만 그 느낌 자체가 되게 편안해지잖아요. 고기용 씨는 애정을 쏟았던 나무가 늦게나마 가치를 인정받아 반갑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사실 이 마을 분들에게는 이렇게 오래된 나무들은 거의 뭐 신성시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호를 잘 하시는데 이게 이제
개발이 되다 보면 요 나무를 보호한다 그래갖고 요 나무는 딱 보호가 되지만 앞뒤로 길이 나고 막 이러면서 나무 주변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게 지자체라든가 문화재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이 나무 주변을 좀 넓게 좀 보호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느티나무와의 만남을 뒤로하고 또 다른 나무를 찾아 이동한다. 오늘은 대전 지역을 좀 돌아볼까 하는데 대전 지역에 그 아주 오래된 나무는 아니지만 아주 역사적인 그 의미가 있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그 중촌마을이라는 곳인데 중촌마을에 그 왕버들이라고 그 나무를 좀 찾아볼까 합니다. 이번엔 가슴 아픈 사연을 간직한 나무가 기다리고 있다는데 이곳에 고즈넉이 서 있는 한 그루의 나무가 있으니 지금은 평화의 나무라는 이름으로 길어지는 왕버들 나무. 그런데 이 나무가 서 있는 곳은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된 곳이다. 이게 요 지역이 대전 감옥터였어요. 그 감옥터에서 그 참혹한 현장을 지켜봤던 생명체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명체가 이 나무라 해서 요 마을의 주부들이 마을 살리기 운동을 하는 와중에 요 나무를 평화의 나무라고 지정을 하고 지금까지 아주 자발적으로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100년의 시간을 살아온 나무는 지금의 평화가 너무나 소중하다. 다시는 아픈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나무는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말하고 있다. 사람은 살아봐야 뭐 100년도 채 못 사는 거고 사람은 가죠. 이제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 나무는 워낙 오래 사는 생명체다 보니까 나무가 남아서 사람 살이의 흔적을 오랫동안 지켜준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진짜 보존해야 할 고마운 존재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 줄기 껍질을 잘 보고 있으면 옛날에 이 나무를 스쳐 지나간 어떤 사람들의 흔적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이렇게 살아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복잡한 세상, 그곳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다. 나무와의 교감을 통해 나무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고규홍 씨. 나무는 그에게 시이고 그림이고 삶 그 자체다. 네, 제가 대전에 있으면서 그래도 좀 많이 돌아다녔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저렇게 멋진 나무가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네. 왜 대전에 그동안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나무가 한 그루도 없을까요? 그러게요. 저도 그게 아주 그 의문스러웠는데요. 네. 지자체별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나무들이 한두 그루씩은 다 있는데, 대전에 유독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요번에 이제 처음으로 저 그 대전 괴곡동이라는 서구 괴곡동에 있는 느티나무 한 그루가 이제 작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정말 이 나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기 전서부터 나무를 잘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대전시와 그다음에 대전시에 계시는 시민단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나무를 보존을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주변에 일테면 아주 대표적인 예가 나무 뿌리 있는 부분을 이렇게 사람들이 밟고 다니면 땅이 이렇게 전문적으로는 답 앞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땅이 이제 딱딱해지면 나무가 뿌리가 숨을 못 쉬고 그러니까 옆에 밟고 다니는 건 안 좋죠. 등산로에 그런 게 많아요. 많죠. 예, 예. 그래서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다 데크를 이렇게 쫙 놓으셨어요. 그 나무 뿌리 옆에. 그럴 정도로 굉장히 그 소중하게 그 나무를 잘 보존을 하시면서 오랫동안 지켜오다가 그 대전 시내의 시민단체 분들이 천연기념물 지정이 되기까지 굉장히 애를 쓰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작년 여름인지 가을인지 그때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서 예. 오늘 가보니까 거기 아직 천연기념물 입간판도 아직 안 세웠어요. 네. 아직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천연기념물이 된 게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저 나무들 찾아야 될 나무들이 많겠네요. 많더라고요. 16년 동안 다 다니신데도 불구하고. 네. 앞으로 16년을 더 다녀도 다 못 볼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나무를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나무 한 그루를 제대로 보려면 2년 정도가 걸린다는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새싹 날 때, 꽃 필 때,
그다음에 뭐 열매 맺을 때, 저 단풍 들 때 낙엽 지고 난 뒤. 이걸 다 봐야 나무 한 그루를 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나무마다 해거리를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올해는 꽃이 잘 폈는데 내년에는 꽃이 안 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해서 제대로 보려면 한 그루 보는데 2년 걸린다는 얘기 하니까 저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어떤 나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목련 중에 진도에 있는 목련이 하나 있는데요. 예. 그 진도에 있는 목련도 제가 그렇게 이제 날짜를 맞춰서 꽃 필 때 찾아가지고 계속 가는데 날짜를 못 맞추는 거예요, 계속. 예. 그러다가 겨우 작년인가 재작년에 처음으로 제가 한 10번 넘게 찾아갔는데 꽃 핀 거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처음으로 사진에 넣을 수 있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찾아가도 또 가야 되는 나무들은 계속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세상에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요. 세상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생명체는 나무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나무 같은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근데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네. 나무로 태어나보고 싶으세요? 전 감나무로 태어나고 싶다는 말씀 많이 드립니다. 아, 목련이 아니라요? 네, 네. 오. 목련은 제가 그렇게 화려한 나무가 될 수가 없죠. 예. 네. 근데 감나무를 제가 이제 감나무로 태어나고 싶다는 얘기는 감나무를 집에서 이렇게 키워 보면요, 이제 시골집 같은 데는 감나무 없는 집이 없거든요. 뒤란엔 다 키워요. 그 감을 따기 위해서도 그렇고 감나무를 심어 놓으면 뱀이 거기 안 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독대 옆에다 감나무를 심어 놓으면 장독대는 되게 아녀자들이 가잖아요. 근데 아녀자들이 뱀을 무서워하니까 감나무 심어 놓으면 마음으로 안심도 되고 그래서 이제 감나무 꼭 심습니다. 아, 예. 그래서 감나무 없는 집이 없어요. 이 감나무가 있을 때에는 감나무가 정말 귀중하고 좋은지 잘 모르고 있다가 만약에 부러진다거나 태풍에 부러진다거나 뭐 병이 들어서 죽는다거나 그래서 만약에 베어내잖아요. 그럼 딴 집엔 다 있는데 우리 집만 없어요. 아, 예. 그러면 그때 그 허전함은 진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뒤늦은 존재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감나무가 되고 싶다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잘난 척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살다가 죽었는데 누군가가 뒤늦게라도 아 그래 그 나무에 미친 그 사람 하나 있었어라고 기억해 주신다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감나무처럼 살고 싶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 이어온 나무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에게 글로 전하는 나무 컬럼니스트 고기영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로 눈을 뜨게 해 주신 것 같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해보시죠. 참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그동안 나무하면 가로수 정도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정말 남다르게 나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나무의 의미를 되새겨 주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허점의 토크 엔조이는 아쉽지만 오늘 여기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나무 1호 컬럼니스트 우리 고기영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 예, 나무를 아는 것보다는 나무를 느끼려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게 레이첼 카슨 선생님의 말씀인데요. 그 얘기를 그냥 그대로 옮겨봤습니다.